미국에서 자영업, 사업 또는 뭐 전문직 하고 계신 분들이요, 매년 10,000불 이상의 돈을요 IRS에 합법적으로 안 내고 그대로 손에 쥘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분명 기회의 땅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설계 없는 미국 진출은 예상치 못한 세금과 자산 손실이라는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부동산을 사거나 자금을 옮길 때 대부분 내 개인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요, 부동산 등기와 사업자 정보는 누구나 공개할 수 있는 공개 기록입니다. 자산이 한눈에 드러나는 순간 그 자산은 소송과 분쟁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산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공개 기록에서 합법적으로 내 이름과 분리하는 것. 그리고 이 설계는 자산을 취득하는 첫날에 시작해야 가장 강력합니다. 다가오는 6월 14일 일요일, 저와 제이시원의 전문가 그룹이 그 해답을 가지고 서울을 찾아갑니다. 이번 세미나는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요. 1부는 미국 진출과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Why USA, 그리고 EB5 투자 이민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익명성과 자산 보호를 동시에 확보하는 절세 로드맵을 다룹니다. 2부는요, 한국에 거주하시는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을 위한 심층 세션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복잡한 한미 세금과 해외 계좌 자진 신고, 증여 상속과 은퇴 전략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이미 미국의 자산을 보유한 분이라면 그 자산을 어떻게 다시 구조화해 지킬 것인지도 함께 짚어드립니다. 인터넷에 흩어진 파편화된 정보가 아니라 법률, 세무, 자산 관리를 한 팀에서 풀어드리는 명확한 숫자와 구조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좌석으로 소수 정예로 진행이 되니까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과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6월 14일 일요일 서울 세미나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가장 많이 놓치는 절세 도구 S코퍼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가, 부동산 중개사, 컨설턴트 여러 분들입니다. 심지어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1099 컨트랙터, 자영업자로서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그런 분들이라면 꼭 보고 확인하시고 챙기셔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3가지 전략이에요. 첫 번째, S코퍼레이션을 통해서 FICA라는 세금, 셀프 임플로먼트 텍스죠,를 합법적으로 피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전략은요, 그렇게 아낀 돈으로 은퇴 자산을 폭발적으로 키우는 그런 방법에 대한 얘기고요. 세 번째 전략은요, 가족 구성원을 활용해서 가족들을 합법적인 어떤 사업의 하나의 일부 구성원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에 대한 논의입니다. 첫 번째로요, 먼저 한 가지 오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한번 풀어보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봅니다. 변호사님, LLC가 좋아요? S코퍼레이션이 좋아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 질문이 좀 잘못된 거예요. S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종류가 아니고 세법상 세금을 어떻게 부과받느냐 하는 하나의 과세 방식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LLC는 상법상 하나의 법인의 형태이고요. 여기에 어떤 대비되는 것은 코퍼레이션인 거죠. LLC냐 코퍼레이션이냐가 원래 맞는 질문이고요. 그러면 S코퍼레이션은 뭐냐라고 했을 때요, 코퍼레이션이 C코퍼레이션과 S코퍼레이션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상법과는 상관없이 세법상, 우리가 세법을 Internal Revenue Code라고 하죠. IRC라고 하는데 여기에 Subchapter C가 C코퍼레이션을 다루는 거고요, Subchapter S가 S코퍼레이션을 다루는 거예요. 둘 다 상법상으로는 코퍼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C코퍼레이션은 일반 법인 코퍼레이션으로서 과세가 되고요, S코퍼레이션은 C와는 다른 어떤 더블 텍세이션을 피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법상으로는요, LLC라 해도요, IRS에 어떤 신청서, Form 2553이라고 하는 신청서 하나만 내면요, 그 LLC가요, 코퍼레이션이 됐다가 그 코퍼레이션이 S코퍼레이션으로도 돼요. 결국 무슨 얘기냐? LLC는 Scorp에 대칭되는 게 아니라 LLC는 Scorporation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세금 처리 방식만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냐, 왜 중요하냐면 LLC를 가지고 있으면요, 세금은 안 줄어들어요. 어떤 분들이 가끔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LLC를 만들면 절세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매출액이 10만 불이에요. 그리고 비용이 2만 5천 불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순이익이 이 경우에 7만 5천 불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요,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셀프 임플로먼트 텍스요, 파이카 텍스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15.3%가 순이익 전액에 붙어서 한 10,000불 정도 들겠죠. 그리고 여기에 페더럴 인컴 텍스, 그다음에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추가되겠죠.
그리고요, LLC로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이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 10,000불 가량 나가는 거 그대로 나가요. 자, LLC는 그걸 왜 할까요? LLC가 해주는 일은요,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법적인 책임 분리, 즉 자산 보호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는 개인 사업자와 똑같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LLC로 설립은 했는데 여기에 S 코퍼레이션 일렉션을 추가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굉장히 아주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같은 75,000불의 소득인데요, 이걸 두 부분으로 나누어야 하는 의무는 있어요. 뭐냐면 한 부분은 본인에게 급여로 지급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한 25,000불 정도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50,000불은 K1으로요, 회사의 이익을 배분받는 방식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얘기한 이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는 어디에 붙느냐? W2 부분에만 붙는다는 거죠.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 또는 FICA 텍스 약 한 3,800불 정도 될 거고요. 나머지 50,000불은요,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 안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 매년 절감액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배경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는 첫 번째 전략이에요. S코퍼레이션을 설립하자, S코퍼레이션으로 만들어서 하자라는 건데, 그래서 나오는 첫 번째 전략은 FICA 텍스를 합법적으로 피한다는 거예요. 자영업자가 매년 모든 순이익에 부담하는 이 15.3%, 그죠? 직장인은 이제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건데요. 아무튼 S코퍼레이션으로의 전환은 이 부담을 합법적으로 피하는 거의 유일한 전공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순이익이 50,000불이 넘어가는 자영업자라면 무조건 S코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또 이제 이 얘기가 있어요. 왜? 50,000불을 넘어가는 게 아닌 그보다 이하였을 때는 그럼 안 하나? 라는 것과, 두 번째는 또 reasonable compensation이라는 거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게 위험하다고 했던데 그게 뭐냐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50,000불은요, 사실 쉽습니다. 50,000불 이하면 사실 S코퍼레이션으로 했을 때 이 S코퍼레이션에 들어가는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세금 절감액보다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뭐 S코퍼레이션이면은 별도로 세금 신고도 해야 되고요. 좀 이따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뭐 페이롤도 집행을 해야 되니까 이런 페이롤 비용, 이런 부담이 커지니까 그 하나의 트레시홀드를 50,000불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찌됐건 그러면 이제 S코퍼레이션을 하면 회계사님이 이 리즈너블 컴펜세이션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하시던데요 라는 그런 얘기요. 말씀드리자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IRS는요, 샐러리가 너무 낮다라고 해서 이게 reasonable compensation에서 오디트로 바로 디텍트가 되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너무 절대적으로 낮다라는 것보다 어떤 해당 샐러리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예컨대 업종 표준이라던가 본인의 경력과 자격, 뭐 회사의 매출 규모, 그리고 실제 근무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순이익이 50,000불에서 100,000불 사이라고 한다면 한 50대 50 정도로 배분한다. 즉 K1과 나의 W2를 한 50대 50 정도로 하면 충분히 문제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절세한 돈을 또 어떻게 불리느냐, 두 번째 전략일 텐데요. 솔로 401k로 가속화하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내가 이런 방식으로 앞서 얘기했듯이 뭐 6,000불에서 10,000불 정도를 절약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가 쓰느냐라는 거잖아요. 이거 내가 그냥 고기 사 먹는 데 쓰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느냐? 바로 솔로 401k입니다. 이 은퇴 플랜이에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은퇴 플랜 중에 하나인데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솔로 401k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1인 사업주가 인플로이와 인플로이어 역할을, 이 고용주와 근로자 역할을 동시에 하는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은퇴 플랜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로 구성이 되죠. 내 인플로이로서 내가 넣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있고, 또 인플로이어, 회사가 컨트리뷰트 해줄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있는데요. 아무튼 두 가지를 다 합치면 최대 2026년 기준으로 70,000불이 넘죠. 한 72,000불까지. 또 50세가 넘는 이런 당사자라면 80,000불 정도까지를 매년 텍스 디퍼, 텍스를 이연한 이런 그 기준으로 자산을 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내가 만약에 다른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인으로서 사이드 잡을 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회사에 401k가 가입이 되었다 해도 이 솔로 401k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솔로 401k에서의 더 추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회사의 401k와는 달리 훨씬 더 이 투자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 가입하는 일반 401k는 대체로 회사가 미리 골라놓은 뭐 뮤추얼 펀드 몇 개 있죠. 그런 거 안에서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본인이 직접 운용할 만한 그런 자유가 거의 없는 건데, 그렇지만 이 솔로 401k는요, 특히 이걸 셀프 디렉티드 구조로 하면 이게 주식, 채권, ETF 뿐만 아니라 내가 부동산을 직접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암호화폐를 보유한다거나 아니면 노트와 같은 그런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라고 하죠. 이런 것들까지도 직접 투자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략인데요. 이 가족 구성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예요. 그거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Board of Director, 그러니까 이사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들므로써 가족들이 지출하는 어떤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을 회사의 비용 처리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배우자 또는 뭐 18세 이상 자녀, 부모님 또는 정말 신뢰할 만한 어떤 동업자들을 공식적으로 이러한 S코퍼레이션의 이사회 멤버로 올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하는 어떤 사업 관련 활동 전반이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사업 비용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매년 뭐 가족들이 리트리트 또는 어디서 유명한 휴양지에서 호텔을 잡고 만난다고 쳐요. 뭐 1박 2일, 2박 3일 만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업 경비가 되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분기의 어떤 실적, 내년의 어떤 사업, 마케팅, 기업 개발의 방향, 고객 확보, 전략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겠죠. 당연히 합리적인 수준에 있어서의 논의여야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회의록, 미닛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 된다는 거죠. 이동비, 숙박비, 식사비 이런 것들을 일정한 수준에서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자녀에게 사준 노트북이라던가 휴대폰 이런 것들도 역시 이사회 업무용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당연히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반드시 잊으면 안 되는 것, 이 corporate minute 회의록 같은 거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해야 되고요. 결국 그 말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논의했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합법적인 수준의 합리적인 수준의 그런 비용이어야 한다는 것도 말할 필요 없겠죠.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코퍼레이션을 자영업자로서 반드시 활용해야 되는 어떤 세 가지 이유 그리고 전략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보너스예요. 하나 추가. Scorp이 LH보다 더 나은 또 다른 이유 하나 하자면요. 세무감사 비율이 훨씬 더 낮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건데요. 절세만큼 중요하겠죠. IRS가 매년 발표하는 IRS 데이터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누구든지 뭐 IRS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 엔터티 종류별로 오디트 비율을 공개하는데요. 이게 1인 기업으로서 자영업을 할 때 LLC로 하면 이게 싱글 멤버 LLC라고 해서 스케줄 C로 신고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자영업자죠. 자영업자의 어디 비율에 비해 S코퍼레이션이죠. 그러니까 1120S로 신고하는 법인의 어디 비율보다 거의 뭐 한 10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단순 계산으로 봐도 뭐 5배에서 7배고요. 이게 소득이 높아지는 그런 구간으로 가면 10배 이상, 15배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요. 결국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이 LLC를 통해 자영업을 하는 것보다 S코퍼레이션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략에 대한 오늘 내용이었어요. S코퍼레이션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절세 또 그 이상의 혜택에 대한 거였는데요.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요. 절대 조건은 이 corporate maintenance예요. 법인격의 유지예요. 결국 이 법인이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죠. 뭐 이사회, 주총, 그리고 또 특히 재무부에 제출해야 되는 여러 서류들, 주별 제출 서류들, 뭐 Statement of Information, 뭐 State Franchise Tax, 그리고 연방세 신고 이런 모든 것들 제대로 안 하면 문제가 터진다라는 것이죠. 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S코퍼레이션의 베네핏이라는 것을 다 불인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나중에 혹여라도 문제가 됐을 때 소송을 받는다거나 했을 때 이 법인격을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뚫려버린다는 거죠. 개인 자산까지 추가 추궁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단점이 있으니까요. 결국은 이러한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 corporate governance를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포멀리티를 잘 누리기 위해 포멀리티를 잘 갖춰야 되고 그러기 위해 이 컴플라이언스들을 잘 지켜야 되고 이게 직접 하기 어렵다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꼭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저희 JC1에서요 이런 부분들을 풀 서비스로 도와드리고요. 예컨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LLC 설립부터 S코퍼레이션 일렉션 그리고 이 텍스 아이디 발급, 어퍼레이팅 어그리먼트, 페이롤 셋업, 솔로 401k 다 모든 설계 한 번에 저희가 셋업해드리고요. 이미 엔터티가 있는데 메인테넌스가 밀려있는 분들 회의록, 이 미닛 정리라던가 BOI 리포트라던가 스테이트 파일링, 페이롤 레코드 정상화 뭐 이 모든 프로그램 저희 전문가들이 또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또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컨택 인포메이션 확인하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제와 상담 필요하신 분들 영상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